네, 안녕하세요. 제스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같이 기사 보시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릴 텐데 이게 대본 없이 그냥 하는 거라 좀 두서없어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제 7월 30일 일자로 올라온 기사인데요. 우주로 발들이는 아마존 인공위성 발사 허가받아. 내용을 보시면은 이 아마존에서는 카이퍼라는 프로젝트를 이번에 진행하는 것 같아요. 총 3,236대의 통신 위성을 발사를 해서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나 무선 통신 서비스를 확대할 거란 내용이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7월 2일자로 올라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주로 향하는 아마존, 클라우드 스페이스 시대에 온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이 아마존에서는 항공우주 프로젝트의 부서를 설립을 하였고 이제 시작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죠. 테슬라에서는 이미 그 지구 저궤도 위치에서 약 12,000개 달하는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하고 현재까지는 538대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말, 빠르네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위성 인터넷 시범 서비스를 이미 이제 제공할 거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궤도라고 하면은 저 중고 정지궤도가 있을 거고요. KT, SK, LG에서는 이 정지궤도 위치에서 GPS 등 통신 수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지궤도 위점이라고 하면은 이 거리가 먼 만큼 이 수신할 수 있는 대역폭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래서 몇 대 안 되는 위성으로 지구를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랑 아마존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 저궤도에서 수천 대에서 만 대 정도의 분량을 띄워서 이렇게 통신을 할 거라는 내용.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온 지구를 초소형 위성이 덮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위성 통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파수 통신이거든요. 그럼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테나를 각 통신사에서 대여를 받아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좀 의문이네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초소형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렇게 온 지구를 돕는다.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이 잘 안되는 바다나 산, 또 나라에까지도 커버가 가능할 거고 더 나아가 초연결 인터넷 사회를 만들어서 인터넷, 무선 관련된 통신들을 다 장악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통신 속도. 이게 통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선과 무선 통신이 있을 텐데 저희가 무선을 쓰지 않은 이유가 보안상의 이슈도 있지만 이 유선 통신이 훨씬 더 빠르니까 쓰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 핸드폰 현재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와이파이에 연결된 무선 공유기 그 랜선은 현재 KT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소진한다고 하면은 무선 공유를 거쳤다가 이 원룸 아니면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는 이 KT L3 스위치까지 통신을 갈 거고 그 스위치에서는 또 KT 백분방으로 통신을 흘려서 카카오톡까지 수신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예시로는 제가 LTE 통신한다고 하면은 이 통신사에 대한 그 수신 안테나까지 통신이 갈 거고요. 그러면은 그 수신 안테나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L3 장비의 그 홉을 찾을 거예요. 근데 그 홉의 속도는 사실 위성보다는 백본망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백본으로 이 통신을 던져줄 거고 그렇게 카카오톡이라든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해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바닷속에 해적 케이블이라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그 핸드폰에 관련된 무선 통신이나 인터넷 회선 통신이 다 광 케이블 통신인데 그 광 케이블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이 빛의 속도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게 6G에 대해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6G 같은 경우에는 이 5G의 50배 이상이 달하는 속도가 난다고 하고 촉각, 시각, 감각적인 정보까지 실시간성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6G 통신하는 게 인공위성인 주파수 통신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장 5G만 보더라도 통신사에서 그 수신 안테나를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G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6G에 대한 안테나 모듈만 내장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선 대 무선 통신, IoT 기기들을 웬만하면 다 무선 통신이겠죠? 그럼 중간에 유선 무선 그럼 변환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점이 빛의 속도인 광통신보다 빠를 수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강점이라고 하면은 단순 인터넷 이런 연결이 아니라 GPS에 대한 IoT 기기들에 대해서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용 안 나게 하려면은 초연결 네트워크가 필요하긴 하죠. 현재 스마트 자동차에 대해서 빠르게 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트워크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인터넷을 대체를 한다,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우주 쓰레기. 인공위성도 결국에는 전자기기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배터리 통신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배터리를 어떻게 평생 갈 수 있게 하냐? 사실 그 방법은 태양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태양광으로 죽지 않는 기기를 만든다고 해도 기기라는 게 언젠가는 장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장애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 그냥 우주에 버릴 거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통신사의 위기. SK, KT, LG의 위기가 올까요? 제 생각에는 공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선, 이 주파수 통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광통신이 빛의 속도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5G, 6G, 7G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유선 통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문제를 그 위성끼리에 라우팅을 해서 위성끼리 통신을 하고 신기술적으로 이 빛의 속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를 일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 상식으로는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공위성 통신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수신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테나를 대여를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 반대로 임대를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공존할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요. 일단 저는 보안쟁이여가지고 네트워크는 잘 몰라서 좀 말이 좀 두서없이 말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